네, 안녕하세요. 세김성형외과 김지명 원장입니다. 요즘엔 코도 진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염증이나 구축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구축이란 무엇일까요? 구축이 뭐냐면 우리 몸에 실리콘이나 볼륨이 있는 물질이 들어가면 싸요. 캡슐이. 실리콘이 들어가면 실리콘을 싸고 가슴술을 했을 때 백이 들어가면 백 주위를 싸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물질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장막을 치는 건데 막이 두꺼워지면서 계속 당겨서 코가 짧아지는 경우를 구축이라고 하고 단축이 짧아지는 것보다는 장축이 짧아지는 길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코가 이렇게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가 들리는 거예요. 예. 구축은 대부분 염증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염증이 급성 화농성 염증은 이제 막 고름이 나오고 아프고 난리가 나서 실리콘을 빼게 되고, 그런 염증 말고 이렇게 서브클리니컬 인펙션이라고 염증의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서 환자도 인지하지 못하고 오래 놔뒀을 경우에 안에 이제 유가 조직이 차고 캡슐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점점 좀 짧아지게 되죠. 99.9%는 염증 때문에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염증이 없으면 구축이 안 생기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염증이 없이 단순한 흉의 수축으로 인한 구축이 생기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아주 드물어요. 코수술하신 분들이 멀쩡한데 내가 구축이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전에 오기 전에 증상이 와요. 얘가 부어오른다던가 뭐 열감이 있다던가 아픈다던가 이런 증상이 오고, 그런 게 반복되면서 오래 놔두면 이제 구축이 오게 되는 거죠. 어떤 비정상적인 증상이 있으면 수술한 병원에 가서 물어보는 게 낫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면 이게 염증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어요. 코에서 나오는 염증으로 인한 사인들이 있으니까 만약 염증이 있다 그러면 어느 기간 정도 항생제를 써보고, 예를 들어서 고름이 나온다 그러면 균 검사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약도 써보고, 약을 써보는 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그 길어지면 구축이 생기거든요. 약을 썼는데 완전히 클린해진다, 전혀 증상이 없고 좋다, 아무 문제 없이 간다라고 하면 기다려볼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은 약을 써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을 빼고 나중에 다시 넣게 되죠. 중요하죠. 코수뿐만이 아니라 일반외과나 신경외과나 다른 데서 수술하는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그런 전신 상태예요. 그래야 결과가 좋겠지. 구축 때문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좀 계시나요? 재수술 환자 중에는 꽤 있죠. 염증이 생겼다가 뺀 사람들 내지는 염증이 있는 분들. 원래 수술로 인한 염증은 한 5일에서 7일 사이에 일주일 내에 시작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라는 게 심하게 뭐 감기를 앓는다거나 폐혈증이 오거나 해서 균이 들어갔는데 그게 코 안에서 이물질 있는 부위 내 공간 내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나중에라도 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확률은 떨어져요, 점점. 왜냐하면 이물질이 들어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약을 써도 염증이 잘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보형물을 빼면 특정한 균이 아니면 한 2, 3일이면 좋아지거든요. 빼자마자 좋아져. 우리 몸은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지 않더라도 보형물이 없으면 균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보형물이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그 주변까지는 몸에서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염증이 가라앉지 않는 거거든. 빠른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염증이 있다 없다, 이 정도 염증은 보형물 제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를 너무 딜레이하지 말고 약을 써보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써보고 안 되면 뽑고 뽑았다 다시 넣으면 되니까 의사의 빠른 판단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이상 증상이 있을 때 그러려니 하고 놔두지 말고 자기가 수술한 선생님한테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런 게 중요하겠죠. 국소적으로 이제 코끝이나 아니면 비주 쪽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약 먹으면 좋아지고. 최소 6개월? 왜냐하면 실리콘이 들어가 있으면 캡슐이 싼다 그랬죠. 보형물 뺄 때 물론 캡슐도 같이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수술이 커져. 물론 같이 제거하면 장점은 인펙션이 된 조직들을 다 같이 빨리 제거하니까 더 빨리 좋아질 수 있겠지만 피부가 얇아지거든요. 개방해서 수술이 커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보형물만 빼고 잘 씻어내기만 해도 좋아지기 때문에 캡슐까지 제거하는 거는 권하지는 않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나면 염증은 가라앉는 건 2, 3일이면 좋아지지만, 좋아진다는 건 붓기가 빠지고 고름이 안 나오고 안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안에 있는 남아있는 균이나 감염됐던 조직들을 몸에서 청소하는데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다 청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물질이 들어가면 걔네가 또 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6개월이에요. 있어요. 구축을 예상하기는 좀 힘들고,
예를 들어서 켈로이드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구축이 올 가능성이 조금 높긴 하겠죠. 흉이 딱딱하니까. 그다음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은 피지 분비가 많은 남자들, 여드름이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피가 많이 날 그런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들, 이런 경우에는 염증 생길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아무리 소독을 해도 얼굴에 고름이 잡혀 있으면 여드름을 치료하고 해야 돼요. 일주일 정도 항생제 먹으면 좋아지거든요. 약 먹고 나서 적어도 얼굴에 고름은 잡혀 있지 않아야 수술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세상의 모든 균을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수술 기구나 수술방의 환경을 균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수술 전부터 환자한테 항생제를 써서 얼굴에 있는 균이나 이런 걸 미리 죽이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도 그런 균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항생제를 쓰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가능성을 줄이고 노력하는 정도? 코수술하고 염증이 생기는 확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 한 몇백 명 중에 한 명 생길 정도. 그럼요. 한 달. 한 달 정도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고, 일단 담배 안 하기는 정말 힘들겠지만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피곤하지 않게 해야 되고, 무리하지 않아야 되고, 잠 잘 자고, 이렇게 자기 전신 상태를 컨트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한 달 동안 잘 먹고. 염증이 생기면 일단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부위에 물이 차거나 꿀렁꿀렁해지거나 부풀어 오르면서 뻘그스름하고 아파요. 욱신거리고. 그거는 100% 염증이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보셔야 되죠. 염증이 생기면 이제 코 안쪽으로 냄새도 좀 나나요? 그거는 이미 터져 나온 거지. 고름이 터져 나오면 냄새가 나겠죠. 모르는 사람도 있어. 잘 모르고 있다 2, 3년 만에 이렇게 돼서 왔어요.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점점 짧아져요. 점점 짧아지면 보형물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어딘가로 뚫고 나와. 그거는 뭐 모를 수가 없겠죠.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면 대부분의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그 정도는 처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크게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구축이 오면 판단을 잘해서 처리를 잘 해야 돼요. 보형물 제거하고, 내지는 코끝도 보형물이 아닌 다른 이물질로 했으면 그것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6개월에서 1년 피부에 여유가 생겼을 때 코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수술을 하는 게 좋겠죠. 모양은 기증능경골이나 이런 재료가 좋아서 많이 교정이 돼요. 많이 망가진 코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세김성형외과 김주명이었습니다.